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산업 담당하고 있는 송명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2월달 월간 반도체 자료를 내놓아서요. 그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그 주가 동향을 보면요. 굉장히 뚜렷한 그런 이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업체들과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들어서 주가가 10% 이상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랑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 섹터 내에서도 엔비디아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HBM에서 앞서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는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주로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역시 이제 HBM을 만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크로 경기 또는 장기 산업 전망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그런 완전히 상반되는 주가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 계속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제 할 것이고, 오를 때 따라 사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내릴 때 싸게 사시는 거를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왔죠.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는 이제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싸게 사시는 그런 그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제 견해가 이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이완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스마트폰부터 보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AI보다는 이제 전통 수요에 가까운 그런 쪽이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 달에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주목을 해보면 12월 달 중국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이 2,100만 대였습니다. 이게 11월에 2,420만 대 대비 또 10월 달에 3,000만 대 넘었던 거에 대비해서 지금 판매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또 12월 달 출하량은 2,680만 대였으니까 판매량 대비 출하량이 580만 대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하량이 실판매량보다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9월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그림 9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스마트폰 시장 내 누적 재고가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즉 중국 시장 내에서 스마트폰 재고가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초에 감산을 원복한다 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반도체 주문이 늘었다, 특별 주문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해 1분기 말에 이 특별 주문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러면 1분기까지는 그래도 춘절 수요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 생산 출하를 어느 정도 열심히 이제 할 텐데, 이제 실수요는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들어가면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재고는 더 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고 관리를 안 들어갈 수 없겠죠. 거기에다가 1분기 말로 특별한 그런 주문들이 이제 종료가 되면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아무래도 특히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반도체 주문이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PC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요가 개선되는 모습은 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그런 그 반도체 수요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자, 근데 이제 그 HBM 쪽을 한번 보면요.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그 TSMC가 그 코어스캐파, 이제 이게 HBM GPU 칩셋 만드는데 이제 꼭 필요한 그런 후공정 그런 그 설비죠.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TSMC한테 굉장히 많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을 때 작년 한 3분기까지만 해도 TSMC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견해를 얘기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4분기에 보니까 TSMC 자기네 자체 실적에서도 이 AI 반도체 쪽이 상당히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TSMC가 조금 긍정적인, 유화적인 그런 지금 태도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만큼 다 줄 수는 없으나 코어스케파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할당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코어스케파를 한 연간 한 12만 장 정도 이렇게 지금 그 할당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올해 이에 따라서 AI GPU, AI 서버의 출하 증가율은 제가 당초에 90%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118%로 이제 이게 상향 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AI GPU가 늘어나게 되면 HBM도 당초에 제가 127% 올해 늘 거로 봤으나 159%로 지금 출하 증가율이 올라가는 이렇게 지금 그 새롭게 전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AI 쪽에 또 AI 서버 이런 쪽 HBM 쪽으로 성장세가 올해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는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전히 전통 수요, PC나 스마트폰 쪽은 수요가 별로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의 최근에 주가 약세를 좀 불러오는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그쪽에도 큰 포지션이 있지만, 아무래도 엔비디아랑 지금 잘 파트너가 돼서 HBM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HBM의 성장성 상승, 뭐 이런 거에 따른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그래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HBM 그 업계 구도를 봐도 지금 삼성전자가 HBM3E 올해 이제 그 주력 제품이 이제 하반기부터 될 건데 이쪽으로 아직도 그렇게 썩 그 수율이 높게 올라가고 있지 못한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최신 HBM3E에서는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요. 물론 뭐 HBM3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점을 아마 많이 늘리게 될 텐데, 그러나 이 HBM3E 최신 제품에서의 경쟁력은 하이닉스가 계속 앞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BM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또 본딩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TC-NCF고 하이닉스는 MR-MUF를 쓰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약간 그 삼성전자의 포지션에 약간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게, 삼성전자가 TC-NCF 방식을 그동안 고집을 해왔는데 MR-MUF 쪽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결국 HBM4에서는 이제 26년에 나오는 그런 차세대 제품이죠.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삼성전자가 반드시 채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기술적인 난이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MR-MUF를 계속해서 아마 사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26년부터 들어오니까 올해랑 내년 약 2년간에 걸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뭐 그 HBM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동안에 TC-NCF 해봤는데 잘 안 되고 하니 MR-MUF로 뭐 일부라도 좀 전환하는 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했죠. 그래서 이런 지금 변화가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만약에 HBM4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성공하고 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그림은 굉장히 크게 바뀔 겁니다. MR-MUF보다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더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양사가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누가 과연 성공하냐,
예, 물론 둘 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계속해서 하이닉스가 좀 앞서갈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이브리드 본딩에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삼성전자가 MRMUF를 채택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예, 이거는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지표들,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경기 선행지표들 추이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 OECD 경기 선행지수. 자,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요번 1월 달까지 지금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1월 달에도 0.1이 올라서요. 10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월간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 밸류에이션 매수 즉 주가하고 OECD 경기선행지수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1월까지도 OECD 경기선행지수는 상승세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반도체 주가의 강세가 이제 이걸로도 설명이 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 제가 OECD 경기선행지수랑 OECD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같이 그려놨는데, 야,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의 특성상 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경기선행지수 절대값보다 조금씩 선행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선행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조금씩 선행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도 보면 약간씩 조금씩 선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OECD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지금 하락했어요.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OECD 경기선행지수는 앞으로 뭐 한두 달 내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반도체 주가가 조금 뭐 저는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주가가 계속 가게 상승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하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그려보면 또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의 IT 수요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이제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국 경기선행지수 YY 증감률과 중국 IT 수요 YY 증감률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행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작년 11월, 12월에서 두 달 연속해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의 IT 수요 YY 증감률도 지금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어떻게 될 거냐. 자,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 정부가 다시 경기 부양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지율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중국에서 또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한데 사실은 작년에 중국 정부는 연간 내내 금리 인하, 지지율 인하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유동성 M2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말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부동산 문제, 실업률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경기선행지수 YY 증감률은 이제 꺾였고요. 이 얘기는 이제 조만간 중국 경기선행지수 꺾인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여전히 돈은 돌지 않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렇게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오른 거는 기저효과에 따른 면도 있는데 올해는 이제 기저효과도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과연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IT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역사적인 관계라든지 중국의 그 유동성이라든지 또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서 IT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올해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간 반도체 수출 또 근데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수요 부진이 아마 올해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자,
자, 제가 최근에 주가 흐름을요, 반도체 주가 흐름을 글로벌 유동성과 함께 연동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글로벌 유동성이 2023년 1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락세였거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작년 연말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글로벌 유동성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시장금리가 5%까지, 미국의 시장금리가 5%까지 올랐던 게 3.7%까지 한 번에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올해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만,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 세계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랑 유사한 흐름을 갖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떨어질 줄 알았던 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반도체 주가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다시 시장 금리가 4%를 넘어서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떨어지면서 올해 1월 달에 주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2월 달 들어와서 자세히 보시면 끝에 가서 여기서 다시 올랐죠. 글로벌 유동성이. 자, 이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다시 하락세를 멈추고 2월 달에 들어와서 반도체 주가가 다시 또 강세를 나타내는, 물론 뭐 하이닉스에 하나는 겁니다만,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주가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규모가 앞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보면요,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는 횡보 국면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랑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간의 이런 동행관계를 봤을 때 저는 반도체 주가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원래 우려했던 거랑 달리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우려했던 것처럼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지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강하게 유지되는,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주가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갑자기 뭐 강세로 돌아선다든지 이렇게 보기에는 이런 반도체 주가와의 동행 지표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당분간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주가는 오를 거고요. 그러면 그 전에 오를 때 따라 사시지 마시고 주가가 내릴 때, 그럴 때마다 저점 매수로 이렇게 모아두시는 전략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올해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고성장 산업인 HBM에서 앞서갈 거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PBR로 1.88배 되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1.38배 되는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죠. 삼성전자가 항상 하이닉스보다 높은 배수를 보통 받아왔는데, 양사의 경쟁력이 뒤집히면서 하이닉스한테는 1.88배, 삼성전자한테 1.38배, 이러한 지금 역전되는 현상, 밸류에이션 배수의 격차, 이런 게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거,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이 HBM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앞서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올해도 양사 간의 이 밸류에이션 배수의 격차가 크게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를 때는 하이닉스가 더 세게 오를 것이다, 삼성전자보다. 다만 제가 아까 주가 오르다 내리다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양사가 다 내리는 국면이다 하면 그때만큼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높은 배수를 받고 있고, 삼성전자가 저 PBR 주식이기 때문에 그때만큼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이 좀 더 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사 간의 비중을 구성하실 때는요,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국면이다, 양사가다, 그럴 때는 이제 삼성전자 비중을 좀 높게,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다 또는 횡보하는 국면이다 이럴 때는 하이닉스 비중을 좀 더 높게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올바른 그런 그 포트폴리오다 그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2월 반도체 월간 자료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